자, 지금 현재 2월 말입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경북 북부에 위치한 중대형급 저수지입니다. 약 20일 전에 이곳에서 5m, 6m, 7m권에 있는 베스의 존재를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결국 범은 오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곳 포인트 여건이 베스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좋아졌지만, 낚시를 하는 제 입장에는 지금 포인트 여건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잠겨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캐스팅할 수 있는 위치가 잘 없어요. 부득이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는 공략이 안 되지만, 봄이 오고 있다면 베스도 좀 더 얕은 곳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낚시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채비는 7.3피트 미디움 헤비급 로드에 라인은 카본 12파운드, 그리고 싱크의 무게는 8분의 3온스, 바늘의 크기는 1제로 사이즈의 바늘로 작은 호그류의 소프트 베이트를 채택을 해서 프리리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 앞쪽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하드 베이트 사용은 힘들고, 부득이하게 지금 소프트 베이트로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날씨는 햇살이 오후 지금 시간인데 햇살이 아주 쫙 퍼져줘서 고기는 활성도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있는 장소까지, 내가 지금 고기가 있는 장소까지 채비를 날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날씨는 추워도 봄은 결국 오고야 맙니다. 고기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제 예상에는 지금 물골이 있는 한 3에서 5m권까지는 베스들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쉽게도 봄철에 보통 이제 수위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올해 좀 이상해요. 겨울에 눈이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저수지에서는 방류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겨울 시즌에 계속 수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죠. 낚시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겨울 시즌 수위가 높다라는 건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좋은 장소에 바닷권에 있는 뭐 큰 바위라든지 물골 옆에 있는 죽은 나무,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고기가 있어야 우리가 도보로 진입을 해서 낚아낼 수가 있는데, 물고기는 어느 정도 깊은 수심에 위치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위가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날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낚시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절적으로는 지금 물골 인근 한 3에서 5m 정도 고기가 위치한다라면 거기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저크베이트, 미노우, 요즘 여러분들도 미노우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미노우류의 루어를 이제 사용하면 효과적인데, 지금 같은 장소에서 미노우를 던진다라면 한 캐스팅에 하나씩 해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노우는 차후에 조금 더 상황이 맞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물고기의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지, 과연 봄은 어디까지 우리 곁에 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곳 저수지를 왔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있는 나무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는데, 어딜 가도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안쪽에 지금 잠겨있는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제 채비가 지금 계속 버드나무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무를 이렇게 타 넘고 오고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고기들이 곧 요런 커버, 헤비 커버, 나무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텍사스 리그, 러버지그 그런 루어를 가지고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장애물 안에 있는 고기를 노리는 게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고기들이 물골을 따라서 아직 천천히 골창 안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봄철에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특히나 이제 프리리그를 사용을 하실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폴링 바이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이 차가우면 고기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수온이 천천히 내려가는 시기에는 상층부의 물은 빨리 식어 내려가고, 물론 고기는 바닥권의 수온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내려갑니다. 수온이 내려가며 정점을 찍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햇살의 영향, 외부 기온의 영향으로 상층부의 수온이 먼저 올라가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닥권에 있던 베스들도 서서히 상층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바닥권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물고기들도 더 얕은 곳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얕은 곳을 의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얕은 곳의 바닥이 아니고 얕은 곳에 서 있는 나무의 옆, 얕은 곳에 물의 이동이 있는 큰 바위의 옆, 이런 장소에 떠 있기 때문에 프리리그를 운용을 할 때, 특히나 폴링 바이트, 떨어질 때 들어오는 입질을 꼭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떨어질 때 들어오는 입질을 노려야 될 때 우리는 소프트 베이트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에 닿는 저항이 큰, 펄럭펄럭거리고 물에 닿는 면적이 큰 루어를 선택을 하면 그만큼 늦게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떠 있는 고기들에겐 더 강한 어필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봄 시즌, 아직까지 뭐 3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완연한 초봄이라고는 하기는 좀 힘들지만, 초봄 시즌 여러분들이 프리리그 혹은 뭐 다른 채비를 운용을 하실 때 소프트 베이트의 선택, 중충에서 떨어질 때 입질이 들어오는 폴링 바이트를 더욱더 노리기 위해서는 호그류, 이런 스타일의 물에 닿는 면적이 큰,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소프트 베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예로 토너먼트를 뛰는 프로 선수들 역시 3월에서 한 6월, 7월까지는 이런 호그류 계열을 이용한 프리리그를 굉장히 운용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고기의 포지션이 산란 전까지는 바닥이 아닌 어느 정도 떠서 장애물을 사이사이를 유영을 하는, 이동을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프리리그를 운용을 할 때 소프트 베이트의 선택은 호그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입질은 진짜 없네요. 아쉽게도 지금 제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릴 수가 없어요. 싱커의 무게를 바꿔서 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수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좀 낚시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일단은 어렵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야,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곳에서 입질이 있었는데 고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 자, 저는 지금 4m, 5m권 장애물을 프리리그로 한번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많이도 안 보낸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판이 안 나오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무 안에는 고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 그런 장소에서 아마 베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쉬운 게 물골까지만 날아가면 되는데, 이쪽에 지금 왼쪽에 물골이 전방 한 40,
4, 50m 정도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 날릴 수가 없어요.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좁고 제가 비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큰 동작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프트 베이트의 크기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형태로 바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거리가 조금 더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차다고 해서 늘 항상 물고기가 바닥에 있지는 않습니다.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 처음에는 먹이 활동을 안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수온에 적응을 하고 나면 바닥층에서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 정점이 언제냐면 저는 1월 정도로 봅니다. 1월 한 중순까지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이후에는 햇살이 잘 퍼지고 상대적으로 일조량 해받는 시간이 긴 장소에서 오르락 내리락 약간 뜬 상태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떠서 이동을 하다가 산란이 되면 베스들은 바닥을 의식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닥권에서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스의 알자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붕어나 잉어처럼 뭐 풀이나 나무에 알을 붙이는 게 아니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깨끗한 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산란기가 되면 베스들은 바닥을 의지를 합니다. 그 전까지 특히나 지금 시즌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바닥을 공략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얕은 수심을 공략을 하되 살짝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서스펜드 살짝 떠서 이동을 하는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채비. 그래서 초봄에 저크베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혹은 소프트베이트 채비를 이용을 한다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리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물에 닿는 면적이 큰, 그래서 더욱더 천천히 폴링 가라앉고 떨어질 때 어떤 어필이 잘 되는 그런 호그류의 계열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낚시하는 장소에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뽕돌이 어떤 바닥에 도착을 했다, 나무 끝에, 나무 끝부분, 나무 상단 부분에 뽕돌이 도착을 해도 우리는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얘기했을 때 바닥이 아닌 겁니다. 장애물의 윗부분, 즉 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초봄 시즌에 베스는 바닥권이 아니고 장애물의 옆, 물골의 옆면 이런 장소에 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채비가 바닥에 닿고 뭔가 장애물을 탁 치고 정지를 했을 때 입질이 왔다. 그런 상황이면 거의 대부분 베스의 위치는 바닥이 아니고 장애물 근처에 떠 있다가 장애물을 치고 나오는 그런 채비를 반사적으로 공격하는 입질의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 리그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싱커가 바닥을 읽고 돌바닥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베스는 바닥에 많이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틀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닥이 아니고 어떤 굴곡진 면에 있는 장애물을 타고 넘어올 때 입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닥권에 있는 장애물 옆에 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루어의 사용 폭이라든지 어떤 루어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에 가까운 낚시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덮어놓고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낚시가 힘들어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 있는 장애물, 굴곡심 바닥권,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한다라면 왜 물골 채널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왜 물골 옆에 있는 나무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정답이 나와 있죠. 왜 저크베이트는 초봄에 좋은지. 저크베이트는 한계 수심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기들이 상층부에서부터 따뜻한 햇살이 퍼지기 때문에 떠서 이동을 한다라면, 떠서 이동을 하다가 머물러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잠겨 있는 나무, 물골 옆에 있는 큰 바위,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수심이 정해져 있는 저크베이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노리는 수심, 잠겨있는 나무의 상단이 3m권에 있다. 그러면 롱빌 서스펜드 저크베이트 사용을 하시면 효과적일 테고, 잠겨있는 나무의 상단이 2m권이다. 그러면 한 1m50 정도 되는, 한계 수심이 1m50 정도 되는 저크베이트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수심이 10m가 되는데 저크베이트를 사용하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 수심이 10m일지라도 베스들이 적극적으로 피라미나 먹이고기를 모아놓고 막 피딩 사냥을 하는 그런 조건이나 교각 같은 수직적인 장애물이 있는 그런 10m권은 예외라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 확 열려있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저크베이트를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입질도 없이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고 봄이 어디까지 왔냐, 오늘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번에 왔던 데를 다시 왔는데 입질 한 번 없네요, 아직까지. 자, 한 번의 폴링 바이트는 있을 겁니다. 저는 채비를 지금 작은 호구류에서 스트레이트 형태의 좀 더 큰 4.5인치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더블링거라는 소프트 배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리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호구류 말고 스트레이트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스트레이트로 바꾼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더 멀리 던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스트레이트 형태를 사용을 하되 소금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계열의 소프트 베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바람 부는 방향을 보면 골창 안쪽으로 불어줍니다. 요런 바람은 고기를 골창 안쪽으로 모아준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곳 장소에는 빙어가 서식을 하고, 빙어가 섭취하는 먹이는 자기 발로 혼자 이동을 유영을 못하는 애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서, 플랑크톤 계열이 많기 때문에 바람에 떠밀려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창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빙어들을 안쪽으로 몰리게 되고, 떠서 유영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 베스들도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면 저는 이런 상황에 바로 저크베이트 미노우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얕은 곳에서 겨울을 나는 베스의 개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분명히 겨울 내내 이런 얕은 장애물 속에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모든 베스들이 깊은 곳으로 가서 스쿨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겨울 아무리 추워도 얕은 곳에 머무르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깊은 곳에 고기를 낚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얕은 곳에 있는 남아있는 마리수는 얼마 안 되지만 큰 사이즈의 베스를 한번 노려볼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보트 낚시 상황이라면 장비를 활용을 해서 깊은 곳에 모여있는 고기를 낚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고, 도보 낚시 상황이라면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서 내가 아는 좋은 장애물 옆에 붙어있는 그런 베스를 노리는 게 효과적일 테고, 지금처럼 장애물이 많다라면 하드베이트 운영이 힘들죠. 그래서 소프트베이트의 채비를 선택하는 게 효과적일 테고,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엘라바마 리그, 저크베이트 같은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한 그런 하드베이트를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제 예상은 한 3에서 5m권 물골 옆에 있는 잠겨있는 버드나무나 혹은 큰 바위 옆이나 그런 쪽에서 살짝 떠 있으면서 빙어를 사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장소를 날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프리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장애물이 없다라면 저크베이트나 엘라바마 리그를 가지고 중충해서 딱 유행을 시켜보는 그런 낚시를 하고 싶은데, 이곳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채비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m, 6m, 7m 정도에서 물고기가 반응을 했었죠, 엘라바마 리그로. 그래서 그곳을 한번 다시 찾아와 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겨울에
비가 몇 번 내리고 나서 수위가 더 올라와 버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장소까지 캐스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제 나름대로 프리리그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아쉽게도 입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낚시터의 여건 그리고 물색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봄은 한 발짝 더 우리 옆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월 말입니다. 2월 말이고 곧 있으면 3월달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낚시의 여건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겨울 동안 여러분들 창고나 차 트렁크 속에 있었던 장비 관리 한번 해주시고 이제 슬슬 시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루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